레노버 리전 700은 2022년에 출시된 기기입니다. 리전은 레노버에서 미는 게이밍 전용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로 출시된 첫 태블릿입니다. 출시 당시의 가격은 2199위안으로 약 42만원 정도였고요. 2023년 5월 지금은 Q10에서 약 35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P12와 같이 처음 받으면 중국어 메뉴가 우리를 반기는데요.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따로 반고라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반고라는 많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한 달 정도 Y700을 들고 사용해보며 추천하는 이유들을 정리해왔습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시작하죠. 본체 뒤에 50W 초고속 충전기와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돼지코만 껴서 쓰면 되고 무려 듀얼 충전기라서 더 범용성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체의 비닐 포장을 벗겨보도록 하죠. 본체를 살펴보시면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와 비슷한 깻잎통 디자인입니다만 정렬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베젤의 두께가 균등하지 않은 점이 좀 다릅니다. 위아래쪽, 그러니까 가로로 놓았을 때는 양 옆이 베젤이 좀 두껍습니다. 손이 닿는 부분이라서 터치 간섭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좀 아쉽긴 하네요. 위쪽에는 셀피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데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왼쪽에 있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위쪽 중앙에 3.5파이 유선 이어폰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튼은 오른쪽에 모여 있는데 위에부터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 기능을 커스텀할 수 있는 물리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나름 유용한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중앙에는 USB-C 타입 단자가 있고 뒷면도 한번 보시죠. 레노버보다 리전 브랜드를 더 크게 박아놓은 것이 특징이네요. 후면 카메라는 싱글 카메라이고 플래시와 나란히 박혀 있습니다. 뒷면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그리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 케이스를 씌우면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처럼 태블릿을 여러 번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8인치대의 작고 강력한 태블릿을 원하는 매니아층들이 좀 있습니다. 가벼우면서 휴대도 편하고 한 손에 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이점이 많거든요. 갤럭시 탭 시리즈에서는 보급형인 갤럭시 탭 A7 라이트 이후로는 8인치대 사이즈의 미니 태블릿을 새로 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에는 아이패드 미니가 있지만 이것도 역시 2021년 6세대 출시 후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고 이 아이패드 미니도 플래그십급이라 하기에는 베젤도 너무 두껍기도 하고 화면도 60Hz 주사율인 등 약간 나사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애플, 안드로이드를 통틀어서 8인치대로 작으면서 강력한 스펙을 가진 태블릿은 현재로서는 Y700이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서브 태블릿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게이밍 전용 브랜드로 나온 태블릿답게 AP는 플래그십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습니다. Y700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70은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탭 S7 시리즈에 들어있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의 성능 향상 버전입니다. 킥벤치 6 점수로는 싱글코어 1279점, 멀티코어 3339점이 나오네요. 이거는 무려 199만원에 육박했던 갤럭시 Z 폴드 3와도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냅드래곤 870은 준수한 성능을 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소모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되었고 후속작인 스냅드래곤 888이 오히려 발열과 전력 소모가 커서 혹평받았기에 전작인 스냅드래곤 870이 오히려 재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기기 전체에 방열판을 적용해서 기기 온도도 어느 한쪽이 뜨거워지지 않고 고르게 열을 방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램도 LPDDR5 램을 탑재하고 UFS 3.1 규격으로 최신의 버금가는 스펙을 탑재해서 덕분에 어느 한 군데 막힘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플레이해도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Y700 디스플레이는 8.8인치에 1600x2560 IPS LCD가 탑재되었습니다. 작은 화면에 고해상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치당 픽셀은 343ppi에 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미니 6는 지원하지 않는 120Hz 고주사율을 지원해서 플래그십 태블릿답게 사르르 흐르는 부드러운 스크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컬러값도 정확하게 DCI P3 컬러 영역을 100% 충족하고 있고요. 화면 밝기도 최고 500니트로 밝으며 HDR10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반적인 사용자 기준으로는 화면에서 플래그십 태블릿과 비슷한 고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20Hz 주사율이 주는 만족감이 매우 컸습니다. 게이밍에 특화되어 있는 부가 스펙들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에는 진동 모듈이 없어서 컨트롤러의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데 Y700은 듀얼 Z축 모터가 양쪽에 탑재되어서 가상 키보드 타이핑을 할 때에도 강력한 진동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JBL 듀얼 스피커를 탑재했고 돌비 어트모스 기능도 지원해서 스피커 사운드도 괜찮은 편이었고 3.5파이 이어폰 단자까지 있기 때문에 유선 이어폰도 쉽게 연결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 SD 슬롯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용량이
용량이 부족하면 쉽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6550mAh로 미니 태블릿 치고는 상당히 대용량을 탑재했어요. 참고로 경쟁 모델인 아이패드 미니는 5124mAh를 탑재했고 갤럭시 탭 A7 라이트 역시 5100mAh를 탑재했습니다. 충전 속도도 무려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 구성품에 동봉된 50W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면 45분 만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간혹 근본 없는 중국산 태블릿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넷플릭스 화질인데 Y700은 보안 등급 와이드바인 L1을 만족해서 넷플릭스도 HD 화질로 볼 수 있고 쿠팡 플레이도 역시 최고 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옆에 이런 가상 레버가 보이는데요. 이거를 당겨주면 바로 리전 어시스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게이밍에 특화된 비스트 모드와 전원을 조작하는 에코세이브 모드를 게임하는 중에도 바로 이 창에서 곧바로 손쉽게 끄고 켤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성능을 극한으로 뽑아야 할 때도 있지만 가끔 배터리를 아껴 써야 하거나 발열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쉽게 성능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에 커스텀 스위치를 당겨주면 현재 CPU와 GPU 사용량 그리고 프레임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밍에 특화된 리전 UI 말고도 레노버의 GUI 14도 완성도가 나름 좋은데요. 기본 UI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버튼 탭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풀스크린 화면을 활용한 제스처 컨트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 제스처와 세 손가락 제스처도 가능합니다. 특히 화면 분할할 때 세 손가락으로 두 번 톡 쳐주면은 바로 오른쪽에서 앱을 켤 수가 있고 곧바로 이분할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면서도 편하게 화면 분할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용 펜도 지원하고 있어서 필요하면 필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펜은 써보진 못했는데 구형 S펜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레노버의 게이밍 전문 태블릿 Y700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달여 정도 쓴 솔직한 한 줄 평은 아이패드 미니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5와 6도 구매해서 사용해봤지만 쓰다 보면은 보급기 느낌이 나는데 레노버 Y700은 사용자 경험 하나하나 모두 플래그십으로 설계되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대부분의 앱들이 10인치대 일반 사이즈를 기준으로 개발되었지만 모바일 전용으로 개발된 앱들이 대다수인 안드로이드에서는 8인치의 미니 태블릿에서 스마트폰 앱을 큰 화면에 실행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게임은 즐겨 하진 않지만 스트리밍 게임에 컨트롤러까지 조합을 하면 진짜 제대로 된 게임 머신으로 쓸 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아이패드 OS나 삼성 갤럭시의 원 UI랑 색다른 UI가 새로운 기능을 찾아가는 또 다른 사용 재미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미니기기 덕후들이라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꽤 되었는데도 이런 컨셉의 기기들이 더 없다는 점 또한 이 기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아쉬운 점은 글로벌 롬이 없어서 내수 롬에 불안정한 반글화 상태로 써야 한다는 점이었고요. 카카오톡 태블릿 버전도 지원하지 않아서 스마트폰 카톡과 함께 쓸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샤오미 카페의 능력자분이 태블릿용 카톡 APK를 수정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이 앱으로 카톡을 잘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식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용 키보드 케이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공식 케이스는 일반적인 폴리오 케이스 뿐이고 서드파티에서도 전용 키보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간혹 태블릿에서 문서 작업이나 빠른 카톡 타이핑을 하려면 로지텍 K380 같은 소형 키보드와 거치대를 함께 휴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한 번쯤 미니 태블릿을 쓰고 싶은 생각을 가졌던 분이라면 레노버 리전 Y700을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기기 관련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